자, 안녕하세요. 통일권아름재단의 전병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통일선교 사역의 최신 동향과 전망,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앞으로 전개될 건지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일하는 곳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지금 통일과 나눔이라는 재단이고요. 저희 재단의 모토는 바로 한반도 미래 디자이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통일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런 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요,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5년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나와 상관없는 아주 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늘 같이 가는, 또 우리가 또 준비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일로서의 통일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은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통일 준비입니다. 흔히 통일 얘기하게 되면, 또 분단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과거, 아픔들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좀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창의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미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 민간 통일운동이죠. 그동안 통일운동은요, 대부분 다 정부나 또한 커다란 어떤 기업군이라든지 또 커다란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민간의 통일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 재단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의 이제 운영하는 방향은요, 젊은 세대, 그 다음에 기성세대를 뛰어넘고자 하고요. 또 이념을 뛰어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난 70년 동안 이념 갈등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념의 갈등도 저희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남과 북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동서의 갈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수도권과 또 지방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다양한 파트너들,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파트너들과 지금 함께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는 통일 준비의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하고 차세대 통일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운영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고, 이념을 뛰어넘고, 그다음에 지역을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우고 육성하고 발굴할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통일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서 어떻게 통일의 일꾼으로 만드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통일을 이야기한다면요, 자꾸 과거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했고, 우리가 분단된 사회에서 이렇게 했고, 북한은 이렇게 했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꿈꿔 나갈 거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통일이 어떻게 지금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재단이 좀 더 말씀드리자면, 여태까지 한 157개 정도의 그 단체와 함께 했고요. 저희 재단에 이제 동참한 기부자는 한 12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300만 명 이상이 저희 재단의 어떤 다양한 사업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300만 명은 일단은 이제 저희 재단이 만들었던 동영상을 이제 클릭하셨던 그 분부터 강연 프로그램들을 들으시거나, 아카데미를 참석하시거나, 혹은 저희 재단의 각종 했던 문화행사의 혜택을 받으시거나, 또 저희 재단에서 어떤 발간한 자료를 또 읽어보시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총 300만 명 이상의 분들입니다. 160억 원 이상의 저희가 사업 금액을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한 사업은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통일은 남북 간의 이야기만 아니라 저희가 통일을 이야기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여태까지 저희가 협력한 국가는 한 52개 정도 사업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쭉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여러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사업을 공개 모집을 해서 그것들을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한 1,500여 건 이상의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300건 이상의 사업계획서를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도전되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게 과연 통일 사업일까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때까지 쭉 1,500건 이상들의 사업계획서를 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나오면 그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많아요. 우리 옛날에 통일 사업 그러면 또 통일을 기념하는 행사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 세대는 뭘 했냐면요. 뭐 글짓기 대회, 웅변 대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생 대회, 포스터 그리기 그런 걸 하면서 나름대로 방공의식을 많이 고취를 시켰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봐도 디지털이나 IT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으로 많이 사업들을 전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쭉 제가 봐봤어요. 금년에도 저희 한 180개 정도 사업들이 접수가 됐는데 매년 그 신조어들, 그러니까 그 해에 유행이 됐던 용어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근데 올해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이건 이제 메타버스 아시죠? 그 초월한다는 메타와 보편적인 유니버스.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 초월한 새로운 세상. 그런 3D를 넘는 새로운 세상들을 이야기하는 게 메타버스인데 상당히 저희가 이번에 180개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10개 사업이 이제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교육이 구현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상현실에서도 똑같은 교육들이 구현되고, 그 다음에 뭐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메타버스로 구현되고, 그 다음에 그 강연도 메타버스로 구현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어떤 메타버스 환경들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어떤 팀들은 우리의 북한의 도시들 있잖아요. 평양이나 원산이나 청진,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메타버스 배경으로 꾸며보려고 하는 시도들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일운동을 하시는 우리 젊은, 그 다음에 비교적 젊은, 통일운동가들이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 나름대로, 통일운동을 하려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들 중에서 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또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가미된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좀 넣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좀 저희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면요, 저희에게 새로운 어떤 사업계획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난 올해 전까지, 작년까지 2016년부터 20년에 까지 처음 사업계획서에 등장한 단어들을 보면요, 상당히 많지만 핀테크라는 용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 관련된 기술이죠.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 가상화폐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신용카드 개념도 상당히 약해지고,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신용카드 뭐 이런 개념들을 섞어서 새로운 어떤 그 통일의 그런 어떤 그 상상력들을 발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케냐에 그 엠파사라는 그 통신회사가 있는데, 그 통신회사가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핸드폰 하나에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들어가죠. 결제 서비스부터 뭐 날씨라든지 각종 금융정보라든지 또 하나 같은 교육정보가 들어가죠. 그것이 아프리카에서 막 히트가 됐고, 그것이 이제 몇 년 전, 수년 전부터는 중국의 이제 뭐 위챗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갔고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북한에 도입해보자 하는 시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핀테크가 예전에, 북한의 금융, 북한의 IT, 그러면 상당히 낙후됐다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케냐의 엠파사 같은 그런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이제는 새롭게 북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 그러면은요, 좀 북한에 좀 약간 우리가 좀 시혜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해야 되고 생각하는데, 전혀 북한은 황무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첨단 기술이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AI도 마찬가지예요. AI.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그 우리 비영리 조직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기부금도 많이 줄어들고요. 후원금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들도 이제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문제들도 많이 생깁니다. 근데 AI가 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AI가 뭐 회계나 총무 관련된 비교적 이제 이렇게 좀 로지컬한 부분,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의 적용이 비교적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을 보시면요, 스포츠 기사들을 이제 AI가 씁니다. 왜냐하면 야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뭐 투수가 누가 던져서 누가 안타를 쳐서 아웃이 됐거나, 아니, 득점을 하거나, 아웃이 됐거나, 홈런을 쳤거나, 자연스럽게 스포츠 기사는, AI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신문사설 같은 것들은 쓰기는 좀 AI가 좀 애매모호하고 힘들어요. 왜냐면, 신문사설에서는 다양한 논조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주장을 할 때 뉘앙스라든지 아니면 뭔가 설득을 할 때는 약간 AI가 좀 버거워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신문 기사가 AI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가 해주고 있고요. 사람이 하는 업무, 약간 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업무들이 이제 AI가 대체가 됐어요. 우리가 MPO를 운영하거나 통일 사업을 할 때 보면은 가장 많이 힘든 부분이 뭐 영수증을 처리한다거나 행정을 처리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만간 기계가 하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고유 목적에 맞게 사업 부분만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AI가 뭐 비영리 단체에 관련된 창업 그것들을 조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관리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AI의 등장이 꼭 사람의 일자리를만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업무들도 창조를 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바탕으로 비영리 분야들도 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지속가능 개발, SDG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죠. 유엔이 만들어진 게 1945년 2차 대전 직후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 만들었고요.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또 가장 많이 그것들을 분단의 과정에서 그것들을 나름대로 해소하려고 노력했던 국제기구가 유엔이었고요. 그 다음에 6.25 한국전쟁, 1950년 한국전쟁도 또 유엔이 개입해서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흐름을 보인 것도 유엔이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의 어떤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이슈를 나름대로 던져주고, 그거에 맞게 지구촌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바로 유엔이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유엔의 이런 발전들이 그냥 개별적인 발전에 그냥 뭐 빈곤이면 빈곤, 그 다음에 건강이면 건강, 보건이면 보건, 그 다음에 나름대로 뭐 양성평등이면 양성평등, 개별적인 국제기구 단위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청사진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근데 좀 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